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하는 일은 심장은 근육 덩어리이고요.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을 온몸의 장기에 고루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전이라는 질환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이 원래의 기능,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신에 충분히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신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부종, 그리고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모든 심장 질환의 마지막 종착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심장 질환이 진행하거나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현재 선진국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입원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발생 비율은 2.6%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년 내 사망률은 약 50% 이상을 나타낼 정도이고요. 특히나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부전으로 인해서 한 번 입원할 때 평균 비용은 500만 원 이상이 들게 되고, 심장 질환 중에서는 역시나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일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질환으로는 가장 흔한 것은 혈관이 나쁠 때이고요. 그 외에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부정맥이 있거나 부정맥이 조절되지 않을 때, 판막 질환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심장 근육 자체에 병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콩팥 질환,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동반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신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사망률도 높은 편이고요. 돌연사도 많은 질환입니다. 신부전 환자 10명 중에서 2명이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10명 중에 절반 정도는 5년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암 질환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부전을 가진 환자들은 삶의 질이 매우 저하돼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신부전의 연도별 진료비 부담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02년도에 315만 원이 들던 것에서 입원 환자 기준으로 2020년에는 850만 원 이상을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그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유병률을 보시면요. 1%가 채 안 되던 2002년과 비교해서 2020년을 보시면은 2.6%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부전의 진단은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심장 초음파를 포함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신부전의 치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약물로 치료하는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약제를 동시에 병합요법으로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을 잘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나 신부전은 잘 치료했을 경우에 호전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의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뛰는 모습이 저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신부전이 있는 환자였는데 1년 약물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뛰는 모습이 좀 더 활발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약물 치료를 잘 하면 호전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기구 삽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약물 치료가 주 치료긴 하지만 부가적으로 박동기와 같은 기구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기구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고 진행하는 말기 신부전의 경우에는 심장 이식이나 좌심실 보조 장치라고 하는 일종의 인공심장을 통해서도 치료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이외에도 2차적인 원인이 있을 경우, 판막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치료해 줌으로써, 즉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문의의 진료와 꾸준한 약물 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신부전이라는 질환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전을 가진 환자 또는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이면요. 염분을 조절한다, 즉 저염식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수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제한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3에서 5회 또는 그 이상까지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가벼운 유산소나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가 되겠으며, 특히나 운동하기 전후로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 준비 운동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부전의 예방과 관리법을 정리해드리면 전문의의 꾸준한 규칙적인 상담과 약물 복용,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 금연과 절주, 식단 관리를 통해서 적절히 본인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은 신부전 환자에게서 증상 개선과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운동 부분이 많이 물어보셔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부전 환자, 내가 심장이 안 좋은데 과연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신부전이 조절되지 않는 안 좋은 상태의 환자는 운동을 하도록 권고는 하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는 것에서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하면요. 심폐지구력이나 호흡 기능이 개선될 수 있고요.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율이나 사망률의 일정 부분 감소를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나 환자가 자각하는 증상,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먼저 들 수가 있겠고요. 유산소 운동의 형태로는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그리고 자전거 타기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항성 운동이 필요한데요.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 여기 보시면은 스쿼트 하는 게 있고요. 그 발꿈치를 드는 운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나 중력을 이용한 운동, 이런 저항성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이 되고요.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단계로 시작해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천천히 지속 시간과 강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운동을 할 때는 전후 5에서 10분 정도는 준비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체 운동 위주로 일단 하시고요. 무리한 상체 근력 운동,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역기를 아주 무거운 걸 이제 초반에 먼저 막 시도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시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한 번에 10분 이상,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나 자전거 타기 정도가 되겠고, 특히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관절에 무리가 있어서 오래 걷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천천히 시작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하체를 위주로 하는 근력 운동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강도를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초반에 천천히 시작하고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나의 컨디션을 보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천천히 증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어떤 게 음식을 신부 전에 좋나요? 또는 피해야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첫 번째, 단백질은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단백질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염식입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심장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염식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나 국이나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물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절인 음식들, 김치나 젓갈류 같은 것도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합성 음식들 중에서는 짠 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외식할 때도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이나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술 같은 경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량 섭취는 가능하다. 여성은 하루 1잔, 남성은 하루 2잔. 이렇게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누가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잔으로 끝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아예 드시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전 증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매일 확인해주고 체크해야 될 증상들은 평소보다 숨이 좀 확실히 더 찬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붓기는 어떤지, 피로감은 어떤지, 그리고 체중은 어떤지, 밤에 누웠을 때 숨찬 증상이 있어서 잠들기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 증상으로는 숨이 너무 차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또는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슴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도 고려해야 되는 긴급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신부전 예방 또는 관리 수칙인데요. 혈압을 조절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혈압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약물이 있다면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동반 질환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금연 절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그러한 질환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병원을 잘 관리하고 본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